안녕하세요. 금융천재 파월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 MACD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천재 파월이고요. 금융경제 관련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고 자산 배분, 트레이딩, 투자 전략, 백테스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퀀트 쪽 지금 하는 일이 퀀트긴 한데 네, 금융권에서 퀀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퀀트 전략 관련돼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저랑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크몽 사이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그냥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에서 금융천재 파월 치시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는 이유는 단순 가격으로는 매수 매도 시그널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이거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분석을 해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시그널을 얻는 게 이 저희가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트렌드 중에서도 MACD, 약방의 감초 같은 MACD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는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큰 흐름이나 방향을 트렌드라고 저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금융 관련된 경제 관련된 책에 나오는 보면은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트렌드 지표는 그러한 트렌드를 활용해서 만든 지표를 트렌드 지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트렌드가 도대체 그냥 뭐 큰 방향, 흐름이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트렌드는 그냥 주가의 큰 흐름이다.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했으면 상승 트렌드고 상승 추세다. 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다. 그러면 하락 트렌드고 하락 추세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긴 기간 동안의 데이터에 대해서 연필을 갖고 그냥 선을 한번 쭉 그려보세요. 긴 기간 데이터에 대해서 그 연필을 갖고 선을 한번 쭉 그려봤을 때 해당 선형식, 그러니까 쭉 그은 게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고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뭐 연필을 뭐 모니터에 못 긋겠다 이러면 그냥 펜 갖고 와서 모니터에다 대보시면은 그게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고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해석에 대한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거 쭉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막대의 어떤 이거를 쭉 한번 보면 떨어지고 있죠. 요런 걸 하락 추세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빨간색 막대를 또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해보면은 막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렌드에 대한 지표 해석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말해서 트렌드 지표는 단순하게 추세를 수식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추세에서 짧은 추세를 빼요. 이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추세가 변화하고 있구나. 추세 변경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 지표를 통해서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하고 있구나. 혹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 지표의 특징으로는 추세의 강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짧은 윈도우와 큰 윈도우, 어떤 긴 윈도우의 차이에 대해서 그 차이가 점점 커질수록 추세가 어떻게 강도가 세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 지표에 대한 해석 예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때의 가장 최근 부분과 먼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봐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두 추세의 값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양수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승 추세가 강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짧은 윈도우와 긴 윈도우를 봤을 때의 어떠한 그런 값의 차이가 점점 음수로 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하락 추세가 강하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빼야지 음수가 나오죠? 최근 구간에서 먼 구간까지의 데이터를 빼면은 음수가 나오고 그 음수가 커지겠죠. 왜냐면은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이건 하락 추세도 아니고 긴 상승 추세도 아니고 애매하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때 사고 팔고 잘못하면 이제 나락가는 거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추세와 추세 지표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정의를 갖는지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MACD라는 어떤 그런 추세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라는 영어의 약자이고요. 금융시장에서 추세의 강도와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MACD는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수식도 간단합니다. 이 종가 데이터에 대해서 롱 윈도우 데이터로 추출하고 평균화, 숏 윈도우 데이터로 추출하고 평균화 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MACD입니다. 어, 롱 윈도우와 숏 윈도우는 뭐냐? 최근 여기가 최근이라고 저희가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최근이에요.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짧은 과거를 보면 숏 윈도우, 긴 과거를 보면 롱 윈도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긴 추세와 짧은 추세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롱 윈도우가 긴 추세고 숏 윈도우가 짧은 추세입니다. 거기서 짧은 추세에서 긴 추세를 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MACD 값이 양수로 전환이 된다면 짧은 추세가 긴 추세보다 더 값이 큰 거겠죠. 그 경우는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MACD 값이 만약에 음수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이 짧은 추세가 긴 추세보다 값이 더 작은 거겠죠. 이런 경우는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짧은 윈도우보다 롱 윈도우가 값이 더 커요. 평균을 쳤을 때 이러한 경우는 하락 추세로 MACD까지 음수가 나오니까 하락 추세로 변경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볼까요? 짧은 숏 윈도우와 롱 윈도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숏 윈도우가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상 이렇게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뺐을 때 이게 뭐 좀 짧게 그려지겠어요. 훨씬 높게 있다고 저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값이 양수로 변하고 있어요. 이 양수로 변한다는 것은 뭐다? 즉, 이 추세가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음수로 변했어. 근데 음수인데 값이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락 추세고 그 추세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양수로 변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00으로 변했습니다. 상승 추세로 변했고 그 상승 추세의 강도는 강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 수식에 대한 정의는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는 항상 예제를 그려서 항상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MACD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기술적 지표를 배웠으니까 다음은 트레이딩을 저희가 이제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그래프로는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순수하게 그게 가격이니까. 근데 저희가
기술적 지표를 계산을 하면은 트렌드 계산하면은 지금 상승 추세야. 아, 진짜? 상승 추세인데 강한 상승 추세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 기술적 MACD 값이 좀 이렇게 음수일 때 샀었는데 강한 양수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겠구나. 강하게 상승하겠구나. 이제 팔아야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기술적 지표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사고 팔고를 하셔야 돼요. 꼭. 거기서 아는 것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꼭 사고 파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이란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트렌드 트레이딩은 트렌드 지표값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룰을 적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트렌드 트레이딩이다 라고 저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MACD의 트레이딩 룰은 어떻게 되느냐? 매수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 값이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는 거죠. MACD 값이 음수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였죠? 숏 윈도우가 롱 윈도우보다 훨씬 더 작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희는 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MA 매도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가 플러스 10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를 고려해 본다. 이 경우는 뭐였죠? 숏 윈도우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제가 마이너스 10일 때 샀는데 MACD가 플러스 10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올라오고 있어. 근데 꽤 긴 기간 동안 올라왔어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전에 샀던 종목에 대해서 팔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매도 전략은 플러스 10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10일 때 매수를 하고 플러스 10일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술적 그래프 MACD 값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 트레이딩 룰 죄송합니다. 이건 RSI가 아니라 MACD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여기 실수를 했네요. 이러한 트레이딩 룰을 한번 저희가 백테스팅 해보자라는 거예요. 백테스팅을 하면은 좋게 나왔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술적 지표는 활용할 만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기술적 지표가 어떤 값이고 지금 매수 매도 룰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 사고팔고를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그래프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를 그려봤고요. 이 기술적 지표와 매수 매도 룰을 활용해서 사고팔고를 했을 때에 나온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백테스팅입니다. 백테스팅 통계량이 연수익률이 20% 나왔습니다. 종목 통계량은 5% 나왔어요. 그냥 이 BGF 리테일을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 트레이딩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샤프 레이시오는 0.71이 나왔어요. 백테스팅 한 건. 종목 통계량, 종목만 봤을 때는 0.14가 나왔습니다.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변동성을 희생했을 때 수익률이 더 많이 먹는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매수 매도 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 트레이딩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적 수익률을 봐볼까요? 누적 수익률은 트레이딩한 어떤 그 트레이딩 했을 때 누적 수익률 122%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종목을 사고 있을 때 홀드하고 있을 때의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7%가 나왔어요. 왜 들고 있죠? 백테스팅을 122% 나왔으면 매수 매도 룰에 의해서 저희는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백테스팅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그래프만 보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추세가 강하네, 추세가 약하네, 추세가 상승하고 있네, 추세가 하락하고 있네를 알 수 있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룰을 적용해 보면 제가 이 BGF 리테일을 갖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은 MAC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기술적 지표를 왜 써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